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돌아오는 20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조현동 미국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2기 초기 대응에 대한민국은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위기를 당해가지고요. 대통령실에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참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취임식에 갈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한정 국가 부주석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 이후에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지금 국가 정상의 외교 공백을 대체할 구원투수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요, 조현동 주미대사는 부부가 20일 날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석할 방침입니다. 원래는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특보 또 특사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뭐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해서요, 어쩌할 지금 도리가 없습니다. 소식통은요,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워싱턴 DC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가 참석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요, 관례와 달리 취임식에 각국의 정상이나 고위 관료를 직접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 그리고 하이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주석, 이렇게 대통령을 초청하지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사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초청을 받았지만은 한정 국가 부주석이 참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중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참석을 공식화했네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가지 않고 한정 국가 부주석 등이 특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와야 일본 외무상도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12.3 비상사태 이후에 어떠한 지금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국격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요, 트럼프는 어느 지도자보다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트럼프의 취임식에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고리 상태니 외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기를 놓친 꼴이 아니냐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대된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와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이 딱히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트럼프 1기 때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허버트 맥메시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인연이 있었는데 2기 행정부에서는 관련 인맥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나경원, 조정훈, 김대식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하고요. 또 지난 한동훈 전 대표도 초청을 받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탄핵 전국 상황에서 불참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는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풍산그룹 회장과 우오현 SN그룹 회장,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미국 대통령 이런 취임식에 각 외국의 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그 수상, 이런 분들이 취임하게 되면은요, 국가사절단을 꾸려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20명 정도 이렇게 가고요. 또, 그 대통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친분 관계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2020년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 취임식에 국가사절단으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명예스럽죠. 자, 그러니까 이제 특사로 대통령은 가지 않고, 그 당시는 이제 청와대가 되겠죠. 외교안보특보가 특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특사로 갈 때 이제 국가에서 그 특사단을 꾸려가지고 뭐 국회의원 중에도 뭐 4명, 야 3명, 또 뭐 장관들 일부, 또 뭐 정경련, 그 당시는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회장단, 그리고 고문들, 이렇게 해서 일행을 해가지고 사절단으로 가는데, 저도 그때 사절단으로 같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참 운이 좋았죠. 그런데 가보니까, 천수이벤 총통 취임식에 가보니까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는 한양대 출강했을 때인데, 한양대 김종량 총장도 사모님하고, 그리고 그 영문과 교수가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당시 영인대 그 총장도 천수이벤 총통이 거기서 명예 박사를 받았어요. 경영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영인대 총장을 또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당시 국회의원에는 개인적으로 초청한 의원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상현 의원을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아들과 같이 함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취임식에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요. 자, 그리고 취임식 끝나고 또 리셉션 끝나고 또 대만에 있는 그 한국 대표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초청 만찬에 가서 또 그 회의도 하고 말이죠. 저 이렇게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사절단이 꾸려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하루빨리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가 되거나, 하루빨리 각하가 되거나 아니면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원대복귀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21대 대통령 선거, 22대 그리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망가지고 산권 분립이 훼손되고 지금 국가가 엉망진창입니다.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원대복귀 하셔서 이거를 관리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파탄으로 빠집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아작이 납니다. 오늘 또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야당의 192명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다. 또
진짜 자기가 당선이 되었지만 여당의 표를 야당으로 전산 조작해서 결과적으로 192명이 다 부정투표를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22대 국회는 이거 무효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추미애 모두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이거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급사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남조선 공화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시간 분초를 다투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부정선거를 밝히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밝힐 거라고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